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투자 전문 회사 창업자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분. 오늘 한 끼의 주인공 엑셀러레이터 이용관 대표입니다. 스타트업의 강력한 조력자죠. 공대요? 공대.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인데 아, 여기에요? 여기 거의 빈자리인데? 빈자리. 아, 그래요? 네. 퇴사하세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이용관 대표는 기술기업 투자만을 고집하며 공학도들의 기술과 세상의 격차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타이틀로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용관 대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오, 맛있네요. 맛있죠. 네. 저도 구독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회사에도 좀 건의하고. 아, 근데 네. 어떤 회사인지 네. 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회사 이름이 블루포인트잖아요. 예. 이게 블루오션으로 가는 시작점 이런 어. 의미로 블루포인트라고 했고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창업을 초기 창업가 중에서 이제 좀 기술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들을 이제 투자하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지금까지 만 한 7년 반 정도 됐는데 230개 정도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들 회사 가치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조 5천억까지 이제 3조 5천억이요? 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초기 투자 기관들의 어떤 지표 그 이제 성과 지표를 뭘로 많이 보냐면 네네. 그들이 얼마나 생존해 있나 생존율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잘 성장해서 후속 투자를 얼마나 받았나 이제 네네.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성과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존율은 지금 91%가 넘게 생존해 있고 또 그들이 후속 투자 받은 게 한 6,500억 정도 후속 투자를 받았어요. 저희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좀 나름 좋은 혁신가들 많이 발굴하고 또 그들의 성장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존을 할 만한 뭐라 그럴까? 네.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좀 회사를 보시나요? 스타트업이 성장한다는 가정에 의해서 투자라는 사업이 성립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뭐 계속 성장을 안 하면 투자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보다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거에 이제 큰 이제 중점을 맞추고 있고, 그럼 어떤 회사가 성장을 잘하냐라는 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팀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뭐 사업 모델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이고 대표나 팀의 뭐 문제인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거 바탕으로 수용성이 얼마나 좋은지 또 뭐 실행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그 말씀하신 그 210개 정도의 회사 중에 네. 이런 어떤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 이런 팀 플레이를 참 잘하는 네. 회사가 있다면 어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부모님이 자식 자랑하는 그렇죠. 느낌. 그런 표정이 아주 물씬 나네요. 예. 네. 그 팀은 저희가 첫 투자했을 때 평균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네? 21살. 이 팀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로켓을 쌓아왔던 회사예요. 중학교 때부터? 예. 한 7번 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즈의 로켓을 자기 돈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쏴왔던 팀이 있었어요. 너무 멋지다. 예, 너무 멋지죠. 고성능 로켓 엔진을 사용해 초소형 상업 위성 발사체를 개발해온 우주 스타트업.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투자 자본을 끌어오지 못했던 이 신생 기업에 이용관 대표가 힘이 되어준 겁니다. 이처럼 이용관 대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투자 분야는 바이오, 메디컬, 클린테크, 데이터와 AI에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본인이 졸업한 모교 바로 옆에 투자 회사를 창업한 이용관 대표. 회사와 모교는 담벼락 하나 사이. 천천히 걸어도 30초면 교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가 되게 평지여가지고 네. 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 엄청 탔었거든요. 자전거하고 인라인 예. 스케이트하고. 네네. 와 안녕.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일과 시간 이후에도 와서 이제 막 얘기를 잘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또 엄청 바쁘신데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모습이 늘 인상 깊게. 다른 분들이 더 바빠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 대화를 이어가는 이용관 대표와 학생들. 이 대표는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들과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사후간에 여러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모교 후배들이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창업 관련 회의는 물론이고요. 학과 공부와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네요. 이곳에서 후배들은 창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이번에 CS를 이제 했었는데 되게 여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걸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집에 있는데도 마치 이 공간에 간 것처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은 메타버스라도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소개하느냐. 예를 들면 그들 간의 연결을 뭐 해주는 거냐, 아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냐, 또는 뭐 어떤 현장성 같은 거를 뭐 전달해 주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형식이나 주는 가치가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성장을 네.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메타버스 체험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과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막 이제 VR의 몰입도를 높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수단적인 어떤 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세대에서 이걸 그 메타버스를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세계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뽑아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 인공지능의 기술 자체를 이러한 그 인공지능 비전문가들도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그걸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그 AI의 기술을 쓰는 그런 이제 그 난이도를 떨어뜨려주는 그 허들을 낮춰주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 모델을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길로 빠져요. 너무 시장이 작다든지. 오히려 되게 큰 문제를 잡고 근데 이거 하려면 요것도 필요한데 우리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구하는 게 쉬워요. 문제를 보실 때 우리가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역량이라 하더라도 좀 더 오히려 큰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기술력 개발부터 창업까지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용관 대표. 먼저 창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은 기업 철학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투자 기업들의 시작을 함께하기, 기술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어주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 이러한 경영 철학을 이어온 결과 223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었고 91.5%의 생존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후배들과의 만남 후 이용관 대표가 투자 중이라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팜 회사고 이제 그 농업을 혁신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가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네. 광에너지로 식물을 키워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용관 대표의 기대가 큰 곳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모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태양으로는 네. 광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태양이라면
얘가 부족한 만큼을 센싱을 해서 어. 얘가 자동으로 AI 기능으로 그만큼 보충해줘서 아. 실제적으로 우리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빛이랑 또 이게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또 어떤 예. 것들이 맞춰지나요? 지금 현재 이 라이트로는 빛만 맞춰지는 거고요. 네네. 다른 이제 그린하우스라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물 공장 같으면 예. 다른 기기들이 다른 환경들은 또 자동으로 맞춰주는 온도, 습도, CO2, 그다음 바람 그리고 밑에 있는 양분까지 오. 그렇게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냥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오. 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식물의 성장에 맞는 날씨를 구현하다니 스마트 농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력 아닐까 싶네요. 이용관 대표님 덕분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신기한 기술력을 알아갑니다. 아까 마션에서 본 네. 그 기억이 난다 그랬잖아요. 화성에서 감자 키우던. 그래서 우리 한번 우주 정복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길만 열어주십시오. 저는 네. 따라가겠습니다. 이야. 네. 화이팅! 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자, 그럼 이제 이용관 대표와 한 끼 토크 나눠볼까요? 이제 12년 엑싯을 딱 하고 나니까 그 12년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6개월을 드라마 일부라고 하면 24부작 드라마 12년이니까 예. 24부작 드라마처럼 보이고 그 24부의 결말을 딱 찍고 나니까 1부부터 계속 했던 그 사건들이 이게 이런 복선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 회사가 우리를 샀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해놓은 거고 그때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이걸 인제 알았지? 라는 걸 보면 또 앞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또 헤맸던 부분들은 후회되고 그래서 그 12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약간 사업에 대한 게 이제 좀 새롭게 좀 끝을 보니까 조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해외 기업에 M&A 한 사례가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그 자문 상담 이런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회사만 계속 이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고민들을 이제 그때 좀 많이 듣게 됐죠. 자문을 해주시면서.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희한한 게 예전에 제가 겪었던 거를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고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기술이 이렇게 회사가 힘들어질도록 이렇게 왔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저도 되고 저도 옛날을 복귀해 보니까 처음에 뭐 한 6, 7년 동안은 개별의 프로젝트는 다 성공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좀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학부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었던 이용관 대표. 대학원 시절 반도체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꾸린 지 12년 후 첫 번째 창업 회사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의 일부로 지금의 기술기업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기술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덕분에 이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많은 네.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네. 또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될 맞아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재료가 좋다고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그게 이 음식이 또 적절한 시점에는 굉장히 싸고 볼품없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또 빛나게 또 이렇게 기여할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게 진짜 그렇죠. 웬만한 라면.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을 그렇죠. 때가 있어요. 예. 막 고기 먹고 누룽지 막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사업도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또는 좋은 팀 뭐 각각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도
이게 사업체로 만들어지는 거는 전혀 또 다른 일이다라는 걸 이제 되게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해결할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보다는 많이 알았지만 네.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아직 네. 끝나지 않은 드라마의 그렇죠. 일부분을 그렇죠. 찍고 계시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시즌 2? 시즌 2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리고 잘 이겨냈던 대표님이 그때마다 좀 힘을 얻었던 음식. 네. 대표님의 소울푸드는 네. 뭔가요? 네. 저는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하나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너무 많은데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좀 위로받았었고, 또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뭐 회사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먹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하는 음식이 있는데, 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말씀하시죠. 뭐죠 도대체? 좀 되게 옛날 음식인데 예. 감자탕. 아 근데 뭐 항상 뭐 사실 감자탕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유독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리고 많이 힘이 됐던 감자탕이 있으신가요? 실은 뭐 인생 감자탕은 지금은 그 식당이 없어졌는데 예. 궁동에 예. 그 되게 조그만한 집이 있었어요. 자매집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식당 이름이? 식당 예. 이름이 그 지금은 없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막 가끔 생각나요. 그 집의 맛이. 그래서 막 예를 들면 학교, 저도 이제 막 기숙사 생활하니까 어쩔 때는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이제 뭐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도 좀 서러워요, 그렇고, 그럴 예, 때. 그러면은 막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가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나면은 되게 또 막 회복이 되고, 땀 한번 쫙 빼고. 굉장히 그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막 더 땡기고, 그거 되게 힘든 건데. 더 땡기고, 그 되게 산뜻한 매운맛이었는데 예. 그런 게 너무 좋았던.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 작은 단골 식당에서 먹었던 얼큰한 감자탕 한 그릇은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돼줬습니다. 이용관 대표의 허전함을 채워줬던 감자탕, 그 깊은 맛을 재현하기 위해 이제는 문을 닫은 그 시절 단골 식당의 사장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한 끼 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셨어요? 아우 옛날보다는 좀 얼굴에 살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얼굴형은 그대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반갑네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단골 손님을 한눈에 알아본 김수가 사장님. 이용관 대표의 추억 속 감자탕을 다시 한번 맛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뼈 위주로 사시면 부드럽고 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삶아서 버린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두 번째 삶으면서 양념을 같이 해서 저희는 삶거든요. 등뼈를 삶은 육수에 된장을 풀어 구수한 맛을 더하고요. 생강 한 스푼, 생강, 후춧가루, 들깨가루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그다음에 들깨는 2국자, 고춧가루도 2국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김수가 사장님의 비법, 잡내를 잡기 위한 소주 반 병을 넣어줍니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양념이 잘 배들도록 푹 끓이다가 미리 삶아놓은 시래기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면 이용관 대표의 소울푸드 감자탕 완성입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나 잘 몰라 이용관 학생 맛있게 드세요.
제가 그 뭐지? 그 예전에 먹었던 아까 그 자매집 예예. 그 감자탕하고 되게 비슷한. 비슷해요. 저희가 좀 어떻게 그래도 네. 저희 셰프님이 좀 비주얼은 그래도 네, 비주얼이 예. 예, 너무 그거랑 닮아 있는데요.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국물 맛을 봐야겠죠. 네,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한 100시간은 고운 것 같아요. 100시간은 고운 것 같아요? 100시간은 고운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거는 네. 그때 드셨던 감자탕과는 어떻게 그래도 좀 비슷한가요? 네. 근데 이게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 오. 맵기는 좀 덜 매운데. 덜 매운데요? 네,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많이 먹는 음식이라. 맛있다. 여기 막 이렇게 막 좀. 오. 야, 진짜 그 괜찮죠? 우려낸 국물 맛이 네. 진짜 진하네. 네. 감자탕 이게 사실 이게 좀 감자탕은 무조건 이렇게 잡고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지금 가져오신 김치도 되게 맛있어. 김치도 맛있네요. 감자탕 드실 때 네. 뼈를 이렇게 뜯어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살을 발라서 넣어서 드시는 편이세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찍먹, 부먹이랑 비슷해요. 저는 중간까지는 뜯어 먹다가 네. 밥을 말 때쯤에 그때 약간 남겨놓고 뜯어가지고 여기 막 넣어서 밥에 말아서 같이 먹어요. 혼합형이시네. 네. 셰프님 못 빼셨잖아요. 음식을 네. 만들어주시는 저희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상 편지 준비했거든요. 감자탕을 끓인 주인공이 김수가 사장님임을 공개할 시간. 과연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박이다. 한번 보세요. 그때는 아마 학생으로서 저희 집에를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가게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공동을 떠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와, 저를 대박이다. 찾아주셨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찾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해서 사장님께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가게 사는 게 너무 아니고 집에서 좀 하기 때문에 비슷했었거든요. 깊은 맛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와. 제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실 지금은 그 영업을 하시지 않는데 예. 대표님 사연을 듣고 예. 너무 흔쾌히 이렇게 뜨끈한 해장국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 이 해장국은 예. 살 수 없는 해장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 끓인 그런 음식이죠. 저는 처음 보고 그분인가 싶었어요. 약간 살이 찌셨는데 와 대박. 물리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었다고 예. 저도 그때 실험실 친구들도 많이 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다르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걸 또 대표님도 지금 느끼고 계셨고. 네, 이모님 너무 반가워요. 실은 이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서운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좀 힘들 때 이렇게 가서 되게 저도 많이 위안이 됐는데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그리고 그 뒤로도 되게 막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어디서도 뭐 서울이고 대전이고 이런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다 했는데 너무 반갑고 나중에 한번 꼭 찾아뵙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네. 힘을 받으셨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감정이 아직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제 혁신가를 발굴하고 그냥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 이제 이게 저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역량이나 생각을 가진 혁신가들을 훨씬 더 좀 잘 찾아내서 그들이 이제 좀 성장하는데 잘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저는 이제 또 세상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람 아닐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요즘에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저 하나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모으고 축적해가지고 좀 많은 이제 후배 창업가들이 이렇게 할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영감도 줄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용관 대표에게 따뜻한 힘이 돼주었던 감자탕. 그 시절 뜨끈한 감자탕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용관 대표 역시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은 블루의 자랑이다. 우리 대표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우리 대표님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출산이나 환경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상주의자이다. 저희 대표님은 내 손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길을 같이 걸을 수 있게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대표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